네, 그래서 오늘은 여성의 건강권과 기본권이란 측면에서 강남구가 시행한 생리대 자판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리대 자판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국가나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생리대 사업, 그 경우에는 보통 저소득층 위주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 아니면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강남구는 누구나 간편하게 어떤 사회적 인식, 사회적 시선에 거리낌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학교에다가 화장실에 자판기를 마련해놔서 필요할 때, 급할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유의미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 일단 첫 번째로 여성의 건강권과 기본권인 측면에서 생리대 자판기를 시행했다는 건 결국 이런 인식이 보편적으로 되면 생리대도 공공재의 하나로 볼 수 있다라는 인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식의 자판기를 만들어 놓으면 여자들이 생리기간도 아닌데 가서 생리대를 뽑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남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여성들이 굳이 생리가 아닌데 생리대를 낄 이유가 뭐가 있겠어. 결국 생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후려치기 위한, 여성의 기본권, 건강권에 관한 정책을 후려치기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엄청 유의미한 정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이 틀렸음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조금 더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 엄청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으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전국적으로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기사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이 학생들이 정말 필요할 때만 썼고 허투루 쓰지 않았고, 그래서 예산을 9억 원 정도를 잡았는데 절반 이상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정말 그냥 필요할 때만 썼던 거고, 그리고 9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떤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정책을 시행할 때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잖아. 특히 일단 강남구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일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큰 효용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지금 검증이 된 거고, 그 무엇보다 일단 너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남성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나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일단 자기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는 일단 좀 아가리를 뭉념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게 표현이 좀 격해갖고 이거 님이 어떻게 편집을 하실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격할 수밖에 없어. 이거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으면은 그걸 경험해볼 가능성이 없단 말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는 그냥 조용히 하고 있으면 좋겠어. 그냥 남성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는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느냐에 밖에 없어. 가령 그 제품을 얼마에 살 수 있는데 지금 그 예산 들어간 걸 보니까 그거보다 몇 배가 들어갔더라,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게 효용성이 있냐느니 없냐느니 같은 거는 자기가 경험을 못 해봤으면은 그냥 좀 아가리 좀 닥치고 있어도 좋겠어. 화가 너무 나 그냥. 그래서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하나 더 생각을 했던 게, 우리나라의 생리대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쪽의 생리대 가격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싸서 놀랬거든.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는 가격이었어.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국가별 생리대 가격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생리대 한 개 평균 가격이 331원이래.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이 181원, 그 다음 캐나다가 202원, 덴마크가 156원. 전체적으로 2배 정도 비싼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비싼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생리대 가격에는 정부의 법적 규제 수단이 없대.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생리대를 여성의 필수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분명 그때 깔창생리대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 생리대 너무 비싸다,
소외 계층을 위해 생리대를 가격을 낮추거나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도 OECD 36개국 중에 한국 생리대가 가장 비싸대. 결국 방금 너가 얘기한 강남구 말고는 변한 곳이 없거든. 여주시에서 이렇게 생리대를 지원하려고 했었대. 그랬더니 이게 과잉복지다, 포퓰리즘이다. 그랬더니 무상 면도기도 달라. 이런 얘기를 했대, 사람들이. 이런 생리대 자판기에 관련된 기사를 읽을 때마다 꼭 보는 댓글이 하나가 있어. 여성들이 생리대 자판기를 제공받는다면 남성들에게도 무상 콘돔 자판기를 주거나 무상 면도기 자판기를 설치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콘돔하고 면도기를 여성의 생리와 연관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무지함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 그 사람들의 인식이 어디서부터 그런 사고가 잘못됐는지 생각을 못하겠어. 이 경험해본 적 없으면은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인 다시는 그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권김현영 선생님 책 일부를 그냥 인용을 하자면 보건당국 관료들과 남자 전문가들은 왜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마이크를 잡은 걸까? 그저 마이크를 잡는 게 너무 익숙해서 모르는 게 없다고 착각한 나머지 생리대 착용 방법도 가르치려 드는 사태에 이른 것이 아닐까?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이 그거야. 그때 우리 생리대 발암물질 논란이 나왔을 때 생리대에 문제가 없다고 생리대 착용 방법과 생리 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성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방송을 보고 권기영 선생님이 쓰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생리를 시작하면 몸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라. 뭐 생리대는 주 3시간에 한 번씩 교체하라. 이거를 마치 여성들은 몰랐다는 듯이 남성 전문가랑 남자들끼리 와서 얘기를 한다는 게 한국 사회가 얼마나 남성들에게 많은 발언권을 쥐어주는가. 그리고 여성들의 경험이 남성들을 통해서야 입증이 된다는 것. 여성들의 문제도 남성들이 얘기해야만 공론화가 된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 듣다 보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결국은 이 우리나라 사회가 생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일단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에서 오는 무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 인식 때문에 좀 그걸 부끄러워하고 거리끼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가령 뭐 생리대를 숨긴다든지 부끄럽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날이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마법에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족같은 마법이 어딨어. 흑마법이야 뭐야. 짜증나.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이 마치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잖아. 마치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근데 이게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나는 되게 놀랐던 게 그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하면서 어쩌다가 생리대 얘기가 나왔거든? 어쩌다가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내가 그걸 보고서 왜 그걸 막 이렇게 숨길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근데 그랬더니 숨길만 하지 않니? 부끄럽지 않니? 근데 그게 왜? 그게 왜 부끄러울 일이야.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랬더니 뭐 생리 현상인데 그거 뭐 어쩌고 하면서 뭐 거기서 나왔던 말이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방귀 끼는 거나 트림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인식이 안 좋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누구야? 굳이 얘기는 안 할게. 근데 대부분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해, 애들이. 근데 그게 마냥 걔네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도 하거든. 그냥 모르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교육의 연장선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 사회적 인식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발언들도 나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경험 못 해봤으면은 좀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잖아. 경험 못 해봤으면은 조용히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경험할 수가 없잖아. 생리에 대해서 경험해 볼 수가 없잖아. 구조적으로. 그럼 좀 조용히 일단 듣는 게 맞지 않은가. 일단 들어보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돼. 그럼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인 것처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지금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좀 더 많이 전국적으로 좀 생겼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왕이면 정부에서 해주면 좋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마이크가 좀 많이 겹치네요. 어찌됐든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너 말 맞다나 제발 알지 못하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경험하지 못하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러한 생리대가 여성의 기본권과 건강권과 연관이 된 공공재라는 인식이 조금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 보편적인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생리대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리컵이라든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